안녕하십니까. E4DS 뉴스 배종인 기자입니다. 매월 E4DS 뉴스의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월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탑기사입니다. 무선 충전, IoT, 이음 5G, 전자파 관련 규제 혁신이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9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는 전기차 무선 충전 시행을 위한 주파수 분배, 스마트폰의 저전력, 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 적용 등 3대 분야 12개 규제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 상용화를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85kHz 주파수 공고에 나서고 무선 충전 기기는 단계적으로 제품별 기기 인증 제도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저전력, 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의 스마트폰 적용으로 사물 인터넷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반도체 공장의 전파 이용 장비 검사도 건물 단위 검사 방식으로 개선해 검사 기간이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ED 조명기기 등에도 전자파 자기 적합 선언 제도가 도입돼 기존 전자파 적합성 시험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이음 5G는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 5G 장착 단말기에 무선국 허가 의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신혁의 혁신 포커스입니다. 권 기자, 이번엔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나요? 네, 날씨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추워지는 겨울만큼이나 반도체 시장에도 한파가 불어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반도체 산업 예보를 알려주시러 나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다음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주요 생산 기업들이 생산과 신규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연초가 반도체 산업의 보릿고개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도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될지 그 전망과 변곡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박유학 연구원의 반도체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D램과 낸드 플래시 평균 판매 단가가 올 하반기 20% 하락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치 또한 밝지 않은데요. 2022년 대비 D램은 28%, 낸드는 3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제조사는 투자 감축과 생산량 조정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노정원 SK하이닉스 사업 담당 사장은 이러한 투자 감축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절 투자 축소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운 사이클이 회복되는 시점으로는 내년 상반기가 변곡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은 올 4분기부터 재고 정상화가 되고 난 이후 2023년에 경기 안정화에 맞춰 탄력적인 수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재고 조정의 끝이 내년 1분기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PC D램 재고도 같은 분기를 기점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는 2023년 2분기까지 감산을 진행한 이후 가격 변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산에서 실제 공급까지의 리드타임을 감안하면 수급이 개선되는 시점은 2023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로 보이며 같은 해 하반기부터 업황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 업계부는 경기 한파를 잘 이겨내고 어서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 소식은 VR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출시된 VR 디바이스인 피코4를 제가 직접 체험해보며 영상 기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직접 체험해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 이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5년 기준 소프트웨어에서 110억 달러, 하드웨어에서 9,700만 달러로 전망되며 특히 VR 디바이스와 같은 하드웨어가
2020년 대비 5배가량 증가해 연평균 37%가량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세대 VR 헤드셋 피코4 신제품까지 출시됐는데요. 이런 신제품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피코4를 직접 체험해보며 VR 기술의 현주소를 탐구해봤습니다. VR 기기에는 참 다양한 반도체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데요. 피코4의 경우에는 사이드에 4개의 슬램 카메라가 주변을 매핑하며 중앙에 1600만 화소의 카메라 모듈 1개가 패스스루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피코4 체험을 하며 느낀 점은 VR 시장이 앞으로 카메라 모듈, 센서, 디스플레이 등 부품 소재에서 혁신이 뒷받침될 때 시장 포텐셜이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뛰어난 가성비와 현재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는 피코4가 메타를 대적할 만한 적수로 등장했다는 시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E4DS 뉴스 홈페이지 하단에 비디오 뉴스 카테고리와 E4DS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아직 풀 버전은 보지 못했는데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소식 전해주신 권신혁 기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기사를 살펴보는 포커스입니다. ASML이 지난 16일 경기도 화성에서 국내 첫 생산기지인 뉴 캠퍼스의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2,400억 원이 투자되는 화성 뉴 캠퍼스는 ASML 코리아의 신사업과 함께 재제조센터,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 익스피리언스 센터 등을 포함한 새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피터 베니크 CEO는 이 자리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청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피터 베니크 CEO는 재제조센터와 관련해 한국의 많은 협력사들과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더 많은 협력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10년간 매출의 2배 성장 혹은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현재 대비 3배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피터 베니크 CEO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I think it's critical. Our business in Korea with our Korean customers will grow significantly, as you could have seen from my presentation. I think it is essential when complexity goes up, which it will go up, then collaboration with your customers becomes more critical. Having the training center there, but also starting the first significant manufacturing or remanufacturing operations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will help to bring the technology closer to the customers, which is all going to be for the benefit of the customers and the ASML. 최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3분기 이슈 리포트를 통해 국내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대비 현황 및 분석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 수는 1만 212개 업체인데 이에 반해 미래차 부품 기업 수는 104개로 전체의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에는 영종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KUAM 콤팩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UAM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일컫는 말입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UAM 상용화 목표에 맞춰 도시 수용성 향상에 초점을 둔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UAM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UAM 및 AAM, 즉 미래 항공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신재원 사장은 항공기 개발만큼 항공교통 인프라, 버티포트 구축 등을 마련하고 지상과 공중의 교통이 아주 매끄러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KUAM 콤팩스에서는 UAM 최신 기술 트렌드와 함께 전시회가 펼쳐졌습니다. 현대건설은 한국형 버티포트를 최초 공개했으며 대한항공, KT 등이 관련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네, 11월의 인물입니다.
11월의 인물은 유수정 사피온 코리아 대표이사입니다. 사피온은 SK텔레콤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올해 초 출범시킨 독립법인입니다. 사피온의 X220은 ML퍼프 테스트에서 타사 GPU 대비 데이터 센터 추론 영역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차기 버전인 X330은 X220 대비 약 4배 정도 전력 효율 향상과 학습 성능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수정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금 제품이 지금 X220 가지고 이제 상용화를 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ML퍼프 얼마 전에 좀 나온 거 보시면 거의 동급의 이제 파워 소비하는 엔비디아 GPU 대비 그래도 2배 이상의 성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능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도 뭐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좀 시장 확장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이제 나올 새로 출시되는 X330 차기 버전이 있거든요. 그게 나오게 되면 좀 월등한 경쟁력을 갖게 될 거예요. 지금 성능 한 4배 정도 앞으로 점프업이 될 텐데 그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시장 가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여쭤보셨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커스터머랑 이제 논의하는 거는 필요하고 계속 기술적인 것들도 교류가 좀 많이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뭐 매스 마켓 들어가는 건 330 이후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생각하는 계획대로는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피온과 유수정 대표이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성유창의 그랑프리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 기자,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그 오토노머스 A2G의 유민상 상무가 지난 9일 강원도와 미래모빌리티 포럼이 주최한 미래모빌리티 포럼 세미나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크루즈사는 사고의 상세 원인을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는 사고 조사 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도심 저속 내 사고 사례 피해 내역을 공개하면서 사회적으로 자율주행이 녹아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 상무는 2021년 웨이모에서는 64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 문제를 초래하는 사고는 거의 없었다라며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내역도 공개해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본부장은 기존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95%를 차지했지만 에이다스 등 다양한 차량 기능으로 사고 요인도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이다스에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에이다스에 너무 의지해 발생하는 사고도 보고되고 있으며 에이다스가 보조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 운전자의 습관대로 제어하려다 발생하는 사건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 데이터 중심의 사이버 시큐리티 체계가 교통안전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며 모빌리티 서비스 환경 전반의 대규모 네트워크화와 분산된 각 모빌리티의 데이터 연계 및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관련 이슈와 표준의 복합성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기관들이 협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NCS 코리아와 모라이는 KADF 2022를 개최하고 소티프와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의 기술 및 동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문석환 NCS 코리아 대표는 환영사에서 전 세계적인 이슈와 트렌드가 복잡하게 얽혀 업계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ISO 26162가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합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안전 요구사항이라면 소티프는 의도된 기능의 안전성으로 풀이됩니다. 시스템 테스트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대상 하드웨어에서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HIL, 하드웨어 인 더 루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소티프 분석에는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에는 다양한 테스트와 표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KADF 행사의 연사로 나선 정기윤 한국자동차연구원 박사는 자율주행 표준을 만족시키는 일은 하나의 기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업과 기관이 협업 및 융합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기업과 기관들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에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고한검 자동차안전연구원 박사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KCT로 다양한 평가 환경을 제공하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며 모라이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더 사용자 친화형, 다양한 교통상황 재현과 인프라 제어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음 발표자로 나선 이태희 엔시스 코리아 프로도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기업이 모든 것을 담당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엔시스도 BMW 등 여러 해외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더욱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유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술 인터뷰 시간입니다. 먼저 김용진 인피니언 이사입니다. 모스펫을 병렬로 사용할 때는 병렬 디바이스들 간의 전류 분배를 고려해야 합니다. 레이아웃 비대칭이나 모스펫 파라미터 차이 등으로 인해 전류 불평형이 발생되면 모스펫들 간의 전력 소모가 불균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진 인피니언 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고전력 모터 드라이브 또는 서버, 텔레콤과 같이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높은 부하 전류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스펫을 병렬로 연결하여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론적으로 또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그 전체 부하 전류가 모스펫 병렬 개수만큼 나누어져서 각 모스펫에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하여서 계산 또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생산되는 모스펫이 가지고 있는 특성값의 편차라든가 공간적인 제약에 따른 PCB 배선 패턴의 차이로 인해서 전류의 불균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설계 시에 사용되는 모스펫의 특성값 편차는 그 제품마다 보정할 수는 없지만 모스펫 특성값의 민 맥스 값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스펫 데이터시트에는 제품과 관련한 여러 가지 특성값이 있는데 그 중에 게이트 임계 전압인 VGS TH 값이 모스펫을 병렬로 사용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인터뷰는 박기훈 인피니언 매니저입니다. 자동차가 디지털화되며 자동차 업체들은 차내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디스플레이와 그래픽이 핵심 개발 영역인데요. 디스플레이에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픽 MCU는 HUD, 디지털 사이드 밀러 등의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되며 SoC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기훈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래픽 엔진이 내장된 MCU를 활용을 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SoC를 활용하여 만든 시스템 대비 보험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좀 더 작은 공간에서 설계가 가능하고 빠른 부팅 시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빠른 부팅이 요구되고 작은 사이즈의 보드에서 설계가 필요한 그래픽 애플리케이션에는 트라베어2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제품이 적합한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김현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차장입니다. ST는 최근 M09 HSD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주로 차량 내 릴레이 퓨즈 대체, 모터 제어, 전원 분배 및 차량용 전고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제품은 전작들에 비해 보다 작아진 패키지 사이즈와 향상된 전류 감지 정확도로 향후 오토모티브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수 차장은 M09 SPI 제품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전류 감지 기능을 탑재한 제품으로 기존의 MCU의 ADC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외부 소자 절감 및 MCU의 작업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다양한 전류 용량의 다채널 제품들이 동일한 QFN 패키지로 구성돼 설계 변경 시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작은 패키지 사이즈 덕분에 실장 공간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알렉산더 르누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대리입니다. 그래픽과 관련된 프로젝트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제한된 하드웨어 성능으로도 고급 UI를 만들 수 있게 최적화된 그래픽 솔루션이 터치 GFX입니다. 터치 GFX는 STM32 MCU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더욱 쉽고 수준 높은 화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더 르누 대리는 터치 GFX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터치 GFX 디자이너는 터치 GFX에서 손쉽게 사용하기 쉬운 GUI 빌더로 터치 GFX 애플리케이션의 시각적 모양을 만들 수 있고, 터치 GFX 제너레이터는 사용자가 STM32 기반 하드웨어에 대한 맞춤형 터치 GFX 추상화 계층을 구성하고 생성할 수 있는 STM32 큐브 MX 플러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신 터치 GFX 기술은 CPU 부하와 메모리 사용량은 최소화하면서도 최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STM32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11월의 웨비나입니다. 11월 22일에는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문현수 과장이 STM32 MCU 기반의 AI 솔루션즈, STM32 큐브 AI, 그리고 나노 엣지 AI 스튜디오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MCU 기반의 인베디드 시스템 환경에서 AI 기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MCU 기반의 엣지 디바이스 플랫폼에서 IoT 기능과 함께 AI 기능이 탑재되면서 새로운 분야의 제품이나 기존 제품의 성능과 효율이 향상된 제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ST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STM32 MCU에서 프로세싱이 가능하도록 많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현수 과장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의 MCU는 엣지 디바이스의 핵심이며 MCU는 대부분 종단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당 영역의 AI 기능이 포함되면서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의 증대와 같은 여러 부분에서 향상된 어플리케이션 구현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표시된 바와 같이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와 같이 외부의 AI 프로세싱 환경을 사용하지 않고 MCU 자체의 AI 모델을 추가하게 되면 비용을 줄이고 실시간성의 보장과 외부의 연결 포인트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보안 성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ST는 STM32 MCU와 MPU 디바이스에 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솔루션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는 STM32 큐브 AI와 나노 엣지 AI 스튜디오라는 두 개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STM32 큐브 AI의 경우에는 텐서플로우 라이트와 케라스, 파이토치와 같이 상용 머신러닝 툴을 통해서 만들어진 미리 학습된 모델을 STM32 MCU에 포팅할 수 있도록 C코드 형태의 모델로 변환해주는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STM32 큐브 MX의 플러그인 형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STM32 큐브 MX 사용에 익숙하신 개발자분들은 쉽고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으로 나노 엣지 AI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ST는 인베디드 AI 전문 회사인 카테시암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카테시암사의 나노 엣지 AI 스튜디오를 STM32 MCU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에는 인피니언의 박기훈 매니저가 미래차에 적용되는 다양한 그래픽 애플리케이션 인피니어 트라베오 T2G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이동수단을 넘어 문화, 생활 및 제2의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자동차 업체들은 탁월한 차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디스플레이에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 MCU입니다. 박기훈 매니저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트라베오2 제품군은 크게 두 가지, 바디 패밀리와 클러스터 패밀리가 있습니다. 두 제품군 모두 코어텍스 M4, M7, M7 듀얼 코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코어텍스 M0 플러스가 추가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시큐리티 관련 기능인 OTA, HSM, 에비타 풀 기능을 지원하고 기능 안전으로는 A실-B 레벨을 만족합니다. 두 제품 모두 로우 파워 기능을 지원합니다. 두 제품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래픽 엔진의 유무입니다. 클러스터 제품군에는 이러한 그래픽 서브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11월의 주요 기사입니다. 정부가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공급난을 불러일으켰던 물류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약 3조 원을 투자합니다.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가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해주는 공공선주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능형 교통체계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통료 스마트 제어 서비스 사업에 착수합니다. 사업 구간은 국도 43호선 평택 오성 IC 신대교차로의 10.2km 구간에 시범 구축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시범 운영 및 평가를 통해 사고 감소, 혼잡 완화 등 사업 성과를 검증하고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ICT 산업 전망 컨퍼런스에서 이승우 유진투자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종합 시스템 설계 능력이 중요해지며 데이터와 데이터가 저장되고 프로세싱되는 AI 반도체 기술은 인류의 핵심 전략 자원으로 그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반도체 설계 능력 발전을 위해 종합 시스템 설계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4개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로닉 2021년에서 2025년까지 한국의 R&D 센터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장비 공급망 확보가 기대됩니다. 국제고체외로 학회 ISSCC 프리뷰 행사에서 삼성전자 이종우 상무는 파운드리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팹립스가 성장해야 한다며 파운드리 공정기술 자체도 결국 설계 능력과 피드백 인풋 관계로 성장하기 때문에 팹립스 가치 성장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신 애플리케이션들이 더 높은 전력 기능을 요구하며 모스펫 병렬 설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바른 설계를 위해 모스펫 특성 확인 및 적절한 전리 균형을 위한 설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및 IT 소식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최근 박광선 사장 겸 지역 총괄 책임자를 선임했습니다. ARM이 2022년 회계연도 2분기 실적에서 하나 약 8,62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라이선스 매출이 약 2,537억 원, 로열티 수익은 약 6,086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인피니언이 IoT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센시브 CSK를 제공합니다. ST가 인베디드 AI 및 ML 개발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해 자사2를 개선, 나노 엣지 AI 스튜디오 및 STM32 큐브 AI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인텔이 96%의 정도로 가짜 동영상을 탐지할 수 있는 페이크 캐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AMD가 우주 등급의 버셜 어댑티브 SoC에 대한 클래스 B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12월의 웨비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에는 울프스피드 이태훈 부장, 함정호 부장이 울프스피드 SIC의 히트펌프 및 에어컨디셔닝 솔루션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12월 6일에는 텍트로닉스 권호성 부장이 스코프 간편하게 측정하기 E 시리즈 MSO 오실로스코프 교육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12월 13일에는 마이크로칩 곽상신 수석이 자동차 보안, ADAS 및 IB 시스템용 TA100, 바오를 사용한 CAN FD 시큐어 부팅 및 메시지 인증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E4DS 뉴스는 12월 9일 한국 컨퍼런스 센터 대강당에서 2022 E4DS 아날로그 대회를 진행합니다. EMI 차폐, 회피, EMC 관련 표준, 인증 동향, 오토모티브 관련 노이즈 저감을 위한 EMI 대책 등을 주제로 현업 엔지니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해 최신 기술 동향 및 실무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11월에 E4DS 뉴스 월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12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집으로 1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